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저는 김영심입니다. 올해 66살이고 평생 전통시장에서 옷을 팔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며느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직접 담근 김치를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민정이, 그리고 손자 준서가 사는 아파트는 제가 사는 허름한 연립주택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 최신형 가전제품들. 처음에는 아들이 성공한 줄 알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며느리 방의 신발장에서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줄 용돈을 숨겨두려다가 우연히 열게 된 낡은 신발 상자 안에는 신발 대신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낯선 휴대폰 하나, 고무줄로 묶인 여러 개의 통장들, 그리고 검은색 수첩 한 권. 그 수첩을 펼쳐본 순간 저는 정말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무시무시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저의 악몽 같은 나날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20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2살배기 아들 도연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전통시장 안 귀퉁이에 작은 옷가게를 차리고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손님이 없는 한적한 오후에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함께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현아, 엄마가 비록 너에게 풍족한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도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비싼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거든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도연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저축한 돈을 모두 학비로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도현이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죠.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도연이가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민정이라는 여자인데요.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꼭 만나보셔야 해요. 처음 만난 민정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곱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까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서민 가정의 며느리감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민정 씨는 늘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고, 결혼식장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곳을 원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도현 오빠도 원하시는걸요? 민정 씨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식 비용을 댔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정 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도현이에게 물어보면 집안일에 전념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집안일다운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아들네 집에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줄 때 보면 집안은 늘 어수선했고 민정 씨는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 가져다 주고 빨래며 청소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민정 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에는 산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순전히 선의로 그것도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서 한 일인데 저는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민정이가 예민한 시기라서 그런 것 같다며 아내를 감싸기만 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며느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민정 씨는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도현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이었죠. 도현아, 민정이는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민정이가 주식으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주식이라. 저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캐묻기도 어려웠죠.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아이에게 새 가방을 사주고 싶었어요. 평생 모아둔 돈 중에서 100만 원을 준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직접 주면 민정 씨가 빼앗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가서 몰래 숨겨둘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정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침실 한쪽에 있는 신발장이 눈에 띄었어요. 거기라면 민정 씨도 잘 안 열어볼 것 같았거든요. 신발장 맨 아래 칸에는 낡은 신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신발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 하나, 고무줄로 묶인 여러 개의 통장들, 그리고 검은 표지의 작은 수첩. 처음에는 아들 것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수첩을 펼쳐봤는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순, 주민등록번호 43만 1012, 이
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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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10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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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5천만 원. 그 아래로는 박춘자, 이덕배, 수십 명의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각각의 투자금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통장들을 확인해 봤는데 모두 다른 사람들 명의였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이런 큰 돈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민정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혹시 도연이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집 며느리의 신발장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저는 급하게 상자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날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깜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인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었어요. 수십 명의 노인들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그들의 투자금이라니. 이건 분명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그 예쁘고 세련된 민정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제 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 씨의 화려한 생활, 비싼 물건들, 그리고 직업도 없으면서 넘쳐나는 돈. 도연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아들도 공범인 걸까요? 그 생각이 들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걸쳐 키우고 교육한 아들이 정직과 성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르친 그 아이가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검은 수첩의 내용들이 맴돌았거든요. 김말순, 박춘자, 이덕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민정 씨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장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핑계를 댔어요. 민정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두세요. 나중에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정리를 시작한 후였죠. 민정 씨가 준서를 데리고 학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이 저는 재빨리 그 신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오래된 핸드폰으로 수첩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지만 결국 모든 페이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도 표지와 주요 거래 내역을 찍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통장은 하루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증거 수집을 마치고 급하게 상자를 정리하는데 현관 쪽에서 민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신발 벗고 들어와. 저는 황급히 신발장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민정 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섬뜩했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찍어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첩에 적힌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덕배라는 분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작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70대 노인, 투자 사기 피해로 생활고, 겪다 극단 선택. 기사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정 씨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며느리가, 제가 그토록 아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도연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도현아, 엄마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투자 사기가 정말 많더구나. 특히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너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했잖니? 혹시 위험한 투자에 빠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도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는 듯 하다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민정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데 물어보면 복잡한 투자 용어만 늘어놓으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 그럼 민정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더라고요. 이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정 씨는 정말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다. 민정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든 누구든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연이는 여전히 제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피해자들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분들을 찾아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세요? 라며 의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해본 분들이니까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또 사기인 줄 알 수밖에 없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니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더니만 한 달에 10%씩 이익을 준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아갔거든요. 그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이었는데 김말순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한두 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고 또 돈을 보태고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1억 원 넘게 날렸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노인분들을, 그분들의 자식에게 줄 유산을, 노후 생활비를 모두 빼앗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박춘자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린다면서 꼭 잡아서 감옥에 보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덕배 할아버지의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아들분이 직접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부터 무겁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정 씨가 단순히 돈만 빼앗은 게 아니라 한 분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거였어요. 그 여자를 꼭 잡아주세요. 저희 아버지처럼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해요. 그분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증거 확보였죠.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만으로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 씨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김말순 할머니의 아들분이 변호사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드리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혹시 그 여자가 직접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제 아들 도현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퇴직금이나 적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서 민정 씨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계획이었죠. 도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자신의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지만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정말 민정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현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니? 아들은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 안고 있더니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작전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현이가 민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 퇴직금이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민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정말 수익률이 좋거든요. 한 달에 10% 정도는 기본이고 운이 좋으면 20%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있어?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투자해서 용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오빠 월급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잖아요. 그 순간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정말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야? 아, 그건 너무 복잡해서 오빠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민정 씨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도현이를 유혹했어요. 한 달만 투자해 보자고. 만약 수익이 안 나면 바로 빼겠다고.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죠. 며칠 후 민정 씨가 도현이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투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고급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우리는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현이에게는 녹음기를 지니게 했어요. 그날 오후 3시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와 김말순 할머니 아들인 변호사님, 그리고 경찰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정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오빠, 오늘 정말 중요한 투자 기회가 있어요. 보통은 1억 원 이상만 받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5천만 원도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도연이가 연기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야? 혹시 사기는 아니지? 그 말에 민정 씨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기? 오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요. 김말순 이모님도 제 덕분에 큰돈 벌으셨고, 박춘자 이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저를 믿고 투자하셔서 대박 나신 거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 할머니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건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이고, 오빠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주식, 부동산, 해외 선물,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저희 투자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정 씨는 계속해서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도연이를 설득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줬죠.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덕배 할아버지도 저희를 통해서 투자하셨는데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1억 원 투자하셔서 6개월 만에 5천만 원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 순간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덕배 할아버지요?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아, 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희 덕분에 말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우셨죠.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두고 성공 사례라고 말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혹시 이게 사기는 아니지?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민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돈맛을 보시면 다들 더 투자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늙은이들은 어차피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차라리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분들도 이자는 받고 있으니까 윈윈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민정 씨죠? 투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부인하려고 했죠. 뭐야? 사기라니. 저는 정상적인 투자를 했어요. 도현 오빠,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이 여기 있어요? 도현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정아,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그제서야 민정 씨가 상황을 파악한 듯 도현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고발한 거야? 당신 아내를? 미쳤어? 당신도 그 돈 덕분에 잘 살았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어. 민정 씨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방금 전도 현이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기뻤지만 동시에 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도현이는 충격에 빠져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이의 엄마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도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민정 씨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몰려왔어요. 김말순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민정 씨에게 사기를 당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70년을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예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민정 씨는 끝까지 저도 속은 거예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라고 발뺌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죠. 특히 민정 씨가 직접 작성한 그검은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각 피해자들의 성격, 약점, 설득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김말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함, 효도 상품으로 접근, 병원비 걱정 많이 함, 박춘자, 고집 세지만 의리 있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 친한 척하면서 천천히 접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 씨는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노인분들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해서 악용한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민정 씨의 과거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때부터 이미 작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결혼 전에도 몇 번의 전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죠. 도현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정이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도현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결국 민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고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민정 씨의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딸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항의하시더니 나중에는 당신 아들도 공범 아니냐며 도연이를 몰아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민정 씨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결국 민정 씨 부모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은 손자 준서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였어요. 아이는 엄마가 왜 갑자기 집에 오지 않는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왜 자꾸 안 와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결국 도현이와 상의해서 엄마가 잠깐 멀리 가셨다. 고만 말해뒀죠. 나중에 준서가 더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도현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네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현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거든요. 저도 갑자기 늘어난 가족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가 제 옷가게 일을 도우면서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요. 손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럼 엄마가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해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 도연이는 특히 중년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 그리고 옷에 대한 센스도 좋아서 매출도 이전보다 늘었거든요. 준서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지만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차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이 학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준서 덕분에 할머니도 행복해.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감옥에 있는 민정 씨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김영심 할머니,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냥 돈을 벌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도연 오빠도 정말 배은망덕해요. 자기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당신들이 저한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민정 씨를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태워버렸어요. 도현이나 준서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충분히 고생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도현이는 옷가게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심지어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는 일까지 혼자서 척척 해내고 있어요. 엄마, 오늘 새로 들어온 원피스가 정말 예뻐요.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도연이 눈이 정말 좋아졌네. 준서는 이제 완전히 이 동네 아이가 되었어요. 방과 후에는 할머니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시장 구경을 다니면서 즐거워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김말순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김말순 할머니의 아들인 변호사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어머님들, 우리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상담 모임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실버 세이프티네트라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월 2회씩 모여서 투자 사기 예방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이 직접 예방법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PD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던 것은
실제로 저희 활동 덕분에 사기를 예방한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머니 말씀 듣고 바로 끊었다고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저희는 너무 늦게 알아서 큰 피해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뜻깊었거든요. 지금 민정 씨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가끔 도연이가 면회를 가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도 끝났고 준서의 양육권도 도현이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준서 엄마인데 도현아, 준서에게는 우리가 있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민정 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도연이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요즘 가끔 도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저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 도현아,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신중하게 해. 준서도 이제는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저는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새엄마가 오시면 할머니처럼 착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준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하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거든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투자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이익을 줘요. 그래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큰 돈을 요구하죠. 한 달에 10%씩 이익을 보장해드려요. 다른 분들도 다 성공하셨어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그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저희 가족의 경우도 도연이가 민정 씨의 수입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주식으로 용돈을 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의심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투자 사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저희 같은 피해자 모임에 연락하세요. 저희 실버 세이프티네트 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종로구 경로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저희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손자 준서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아이가 커서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시련들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살면서 명절 때나 얼굴을 보던 저희가 이제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도현이도 처음에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돈이나 겉모습 같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가족, 건강, 정직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아픈 과정을 겪긴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성숙해졌거든요. 준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의젓해졌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날에는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아빠가 우울해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웃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 잡는 일도 한다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말순 할머니는 요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혼자 사시기 어려워서 아들분이 모셔온 건데 덕분에 저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복수도 하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아드님 덕분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함께 피해자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박춘자 할머니도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외출도 잘 안 하셨는데 저희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할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벌써 민정씨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가게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도연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때로는 그때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처음부터 민정 씨를 더 자세히 살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니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민정 씨가 함께 일했던 다른 사기꾼들이 추가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희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에서 더 큰 사기 조직을 수사하게 되었고, 결국 전체 조직이 무너진 거죠. 어머님, 이번에 검거된 사기꾼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200명이 넘어요.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담당 경찰관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의 고발이 다른 많은 분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피해자 모임의 활동이 인정받아서 시에서 상을 주신다고 해요. 시민안전 유공자상이라고 하는데 투자 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할머니, 상 받으러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준서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시상식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시청에 갔어요. 도현이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준서는 새 옷을 입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김영심 여사님, 개인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장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요. 준서가 좋아하는 치킨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다른 할머니들도 도와주시고. 준서야, 할머니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빠도 도와주셨고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했어. 그래도 할머니가 제일 대단해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현이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정말? 네, 진짜예요. 그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정말 편해요. 아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특히 손자 준서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어떤 꿈을 이룰지 상상만 해도 기대됩니다. 할머니, 저 커서 변호사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 우리 준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네? 네, 그리고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다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니. 제가 보여준 모습이 좋은 영향을 미쳤나 봐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이 시간 가까이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와요. 저희 가족에게도 민정 씨라는 큰 시련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김말순 할머니와 변호사님, 경찰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세요.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은 노인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투자 사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같은 피해자 모임이나 전문기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투자 사기 예방에는 경각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써지고 있어요. 도연이는 곧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준서는 계속 건강하게 자라날 거고, 저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된 노년을 보낼 거예요. 비록 민정 씨라는 큰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요.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